불빛을 넣어서 아이코닉 글로우라는 또 옵션을 만든 인터랙션 바가 또 탑재됐고, 제로백이 5.5초입니다. 거의 3톤에 육박하는데 차가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냥 뭐 아예 무소음이라고 봐도 좋아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8년에 16만 킬로까지 보증이고 성능 보증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70%까지 성능 보증까지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가 1억 8천만 원이 넘지만 실제 디스카운트 감안하면 1억 5천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조스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볼 차량은 바로 이 옆에 있는 7시리즈입니다. 7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특히 i7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시리즈는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모델은 7세대 모델이고요. BMW에서도 역사가 굉장히 깊고 BMW에서 가장 고가인 차량이죠. 코드명 G70으로 출시했고 현재 출시한 지 한 1년 8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7시리즈를 1년 반 넘게 판매하면서 뭐 있었던 이슈들, 그다음에 좀 궁금해할 만한 점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7시리즈는 처음에 출시 초기에 굉장히 이슈를 불러일으켰어요. BMW 내부적으로도 기대가 굉장히 높았고, 출시했을 때 여러 가지 뭐 디자인적인, 그다음에 뭐 크기, 뭐 첨단 기능 등등의 이슈로 많은 이제 소비자분들, 고객분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일단은 외장에서 정말 키드니 그릴하면 BMW의 시그니처기도 하지만 이 크기에 대한 또 이슈, 그리고 점점 커진다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압도적인 크기로 출시한 이 키드니 그릴 이 끝에 이 테두리에 불빛을 넣어서 아이코닉 글로우라는 또 옵션을 만든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실내에서는 요즘 BMW 실내 디자인을 하면 가장 럭셔리한 부분은 인터랙션 바거든요. 그래서 7시리즈에서 최초로 실내에 그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조명, 인터랙션 바가 또 탑재됐고, 또 대형차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크기로 출시했습니다. 뭐 경쟁 모델인 S클래스, 뭐 G90, 아니면 뭐 아우디 A8 등등 있지만 크기에서 압도하는 정말 엄청난 크기의 롤스로이스급으로 출시하게 됐죠. 또한 첨단 사양들도 굉장히 많이 탑재됐습니다. 라이트에 크리스탈이 들어가는 크리스탈 헤드램프라든지, 아니면 오토매틱 도어, 자동으로 도어가 열리는 기능이고, 실내에는 지금까지 뒷자리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럭셔리 시어터 스크린이라는 옵션을 최초로 적용하게 됩니다. 출시 당시에 엄청난 화제성이 있고 BMW 내부에서도 정말 기대가 엄청났던 모델인 건 사실이에요. 현재 7시리즈는 되게 다양한 라인업이 구축이 돼 있어요. 일단 내연기관 모델인 740i 엑스드라이브, 그다음에 740d 엑스드라이브 모델이 두 가지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7502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모델은 3개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전기차 i7도 총 3가지입니다. i7 50이 있고 60, 그다음에 고성능 모델인 M70, 이렇게 3가지가 나눠져 있어서 7시리즈는 총 6가지 라인업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이제 가장 좋은 고가 라인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라인업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7시리즈는 월 한 400대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 가장 넘버원은 사실 S클래스잖아요. S클래스가 500대 정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에서 가장 1위인 S클래스 대비해선 준수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S클래스랑 판매량 차이가 거의 한 4배 났습니다. 근데 지금 4배에서 거의 비등하게 많이 압축이 됐고, 이유야 이 7시리즈가 지금은 상품성이 좋아지고 경쟁력 있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이 대형차 수요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감소한 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뭐 법인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의 출시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대형차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7시리즈가 1년 8개월, 9개월 판매를 하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 사실 처음에 출시했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최고의 결작이라고 할 정도로 이 좋은 모델이 출시할 때 좀 비운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코로나가 엔데믹화로 되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도 굉장히 갑자기 높아지고, 그 뭐 시장 물가도 굉장히 상승하고, 또한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이 자동차 시장이 그동안에 굉장히 호황이었다가 불황으로 접하게 될 때 이 C 시리즈가 출시하게 됐죠. 그래서 C 시리즈를 시기적으로 좀 되게 안타까워하고 C 시리즈는 진짜 안 되나 보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시기가 너무 불운하다 보니까. 또한 처음 출시했을 때 엑스드라이브 모델이 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740i 이 이름만 출시하다 보니까 이 대형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 본인만의 그런 뭐 고집이나 아집 이런 부분도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차에서는 뭐 사륜구동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초기에 엑스드라이브가 안 나온 부분이 어찌됐건 판매가 좀 어려웠던 부분의 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많은 기대 속에 출시했던 모델이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상품의 옵션 구성으로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출시 초기에도 불구하고 좀 할인이 있었던 부분이 결국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좀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가 사실 요즘 약간 쉽지 않습니다. 어떤 판매든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사실 전기차는 우리 테슬라의 등장으로 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했고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면서 정말 웃돈을 주고 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차 시장이 사실 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i7은 사실 아직 이 고가 전기차에 대한 조금 편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i7에 대한 궁금한 점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동차는 또 달리는 물건이니까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차를 타보면서 이 i7은 정말 어떤 차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궁금해하는지 시승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i7 그 502M 스포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일단 이 차의 가격은요, 그 1억 8,190만 원이고요. 그리고 차량의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마력은 455마력, 토크는 66 정도 되고 제로백이 5.5초입니다. 근데 실제 차를 타시면 제로백 5.5초보다 한 1초는 빠르게 느껴집니다. 약간 전기차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고 배터리 용량은 101kWh 정도 되고요. 배터리는 우리 삼성, 자랑스러운 우리 삼성 SDI차의 배터리가 탑재되게 됩니다. 저는 지금 그 7 시리즈 앰버서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븐을 1년 좀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에 대해서 정말 장점을 잘 알고 740i를 타다 보니까 사실 내연기관은 더 익숙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집에 패밀리카로 iX50이라는 차를 타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도 또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i7을 봤을 때는 일단 740i랑 사실 비교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모든 부분이 더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숙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그 특유의 그 느낌, 가속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행 성능이 더 높게 느껴집니다. 일단 전기차가 특히 i7이 정말 대단한 게요. 무게가 정말 무겁거든요. 거의 3톤에 육박하는데 차가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리고 전기차 특성상 아래쪽에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보다 더 낮게 돼 있어서 며칠 동안 좀 타보니까 740i도 너무 훌륭하지만 740i 대비해서도 차량에 대한 뭐 요잉이라든지 피칭이라든지 롤링이라든지 이런 게 현저히 또 낮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더 낮고 주행 안정성이 훨씬 더 뛰어난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리고 일반 내연기관 740i도 정말 전기차 수준으로 조용한데 이거는 그냥 전기차 수준의 조용함을 뛰어넘어서 그냥 뭐 아예 무소음이라고 봐도 좋아요. 그 i7에는 일반 내연기관 7에 없는 저소음 타이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 자체에 엔진 소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조차도 거의 원천 차단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그 우리 한스 짐머, 우리 음악 감독 거장 우리 감독님의 이런 가상 사운드까지 들려주니까 정말 탔을 때 기분은 뭐 정말 일반적인 내연기관 7하고는 완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차는 주행거리가 공식적으로는 455km입니다. 근데 실제 주행하면 아마 500km에서 550km까지는 가뿐히 갈 것 같아요. 저도 제가 iX50 차를 타고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스펙상 461km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족끼리 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부산도 놀러 많이 가고 지방도 많이 가요. 강원도도 많이 가고 좀 많이 탄다 그러면 거의 뭐 600km까지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도 한 500km에서 한 550km까지는 충분히 탈 수 있을 거예요. 이 차의 배터리가 이제 가용 배터리가 102kW시니까 보통 완속 충전을 7.7kW로 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한 1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퇴근하고 7시, 8시에 집에 와서 충전기를 이제 물려놓으면 아침 7시, 8시면 완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완전 바닥에서 0에서 100으로 충전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충전을 해봐야 한 20km, 20% 남았을 때 전후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완충되는 기준을 한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또 타시면 이 충전 비용에 대해 궁금할 텐데 제가 뭐 간단히 계산을 하자면 사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다 다르거든요. 공공 충전소에서 할 때랑 뭐 우리 아파트 가정용으로 할 때랑 완전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배터리가 가용 용량이 101kW시니까 예를 들어서 킬로와트당 1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완충하는데 10,000원인 거고 300원이다. 그러면 이제 30,000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대비 내연기관을 7시리즈로 고급류로 완충했을 때 거의 막 한 17만 원, 한 15만 원 넘게 들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용이 한 10분의 1, 10분의 2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압도적이죠. 일단 일반적인 전기차는 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의 무제한인데 이 i7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3년에 20만 킬로고 그리고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이제 패키지를 BSI 패키지라고 하는데 뭐 차량의 점검, 그다음에 마이크로 필터, 뭐 브레이크 액,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그다음에 와이퍼 이런 부분이 5년에 10만 킬로까지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면 배터리 보증도 중요하잖아요.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8년에 16만 킬로까지 보증이고 또 단순 보증만 아니라 성능 보증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70%까지 성능 보증까지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7을 구매하게 됐을 때 혜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1년 동안 충전 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이 차를 운영하는 전기비가 0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1년 무제한 충전 카드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홈 충전기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래서 내가 단독주택을 거주하거나 아니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뭐 여건이 된다 그러면 홈 충전기 무상으로 설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할 때 뭐 현금 구매, 할부 구매, 리스, 렌트 다양하잖아요. 근데 운영 리스, 운영 렌트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씩 8개월간 리스로 렌트를 지원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할부로 구매해도 저금리 할부가 가능합니다. 저금리 할부로 구매하게 되시면 선납금을 많이 내시면 무이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적인 지원 혜택이나 그런 저금리 혜택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i7은 진짜 뭐 친환경이고 경제성을 다 떠나서 그냥 차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제 7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은 이 i7에 대해서 이 전기차에 대해서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또 검토를 해보시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740i에서 정말 느낄 수 없는 그런 진짜 한 수 위가 아니라 한 두 수 위 정도? 7 시리즈를 개발했을 때 당시에 이 i7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많이 염두하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이 7 시리즈에서는 이 i7이 사실 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740i나 750이나 다 좋은 차긴 하지만 이 i7에 비견할 바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내연기관을 더 선호하거나 전기차의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충전 인프라 사실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부족하지 않고 많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이 전기 주행 가는 거리,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성능, 그다음에 플러스로 친환경, 그다음에 경제성 그런 것까지 더불어 한다면 진짜 i7을 구매를 안 할 이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0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가격적인 경쟁력이 너무 좋습니다. 차가 1억 8천만 원이 넘지만 실제 디스카운트 감안하면 1억 5천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뭐 때에 따라 좀 다르지만 거의 한 돈 천만 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사이, 아니면 1억 5천만 원 초반 정도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 시장은 Y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견적적인 부분, 가격적인 부분과 주행했을 때의 차이를 꼭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 시리즈를 탈수록 그 BMW가 얼마나 진짜 기술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의 기술과 철학과 노하우가 있는지를 좀 느끼게 되고요. 아직도 이 세븐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해보시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구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i7에 대해서 시승을 또 해봤는데, 구매를 고민하셨거나 고려하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 조스타도 우리 BMW 차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고객님들께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BM 조스타였습니다.